서울의 푸주간과 여염집에서 불법으로 도살하는 소와 교외 및 강가 포구의 푸주간에서 하루에 잡는 소가 몇백 마리나 됩니다. 팔도를 통틀어 계산하면 하루에 잡는 소가 수천 마리는 될 것입니다. 충청 병영계록 1858년 7월 6일자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백정, 원활한 소고기 공급자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은 고려시대에 양수척, 화척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버들고리를 만들어 팔거나 사냥, 도축업 따위를 일삼으며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몽고의 일족인 달단 등으로 이루어진 북방 유목민의 후예라는 설도 있습니다. 세종 때 이르러서야 동화정책으로 화적에 편입되어 백정이 되었습니다. 강도나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으면 절반은 백정이었을 정도로 많은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살생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가전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습속을 버리지 못해 농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냥이나 도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결국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으로 의미가 굳어졌습니다. 소를 도축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다치거나 죽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백정들은 소를 잡는 도축장을 천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지어 땅으로 내려온 옥황상제의 자식을 하늘로 돌려보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도축은 승려가 독경하는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은 소를 중시했습니다. 장정 10여 명이 할 일을 소 한 마리가 했던 만큼 소는 농사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사람은 물론 소도 줄어듭니다. 소가 부족해 농사를 망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조정에서는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우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소를 잡는 일이 곳곳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성균관 노비들이 살던 반촌과 서울 안 24곳 그리고 전국 300여 고을에는 관에서 인정한 푸주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를 잡아 고기를 팔 수 있는데 백정이 소속되어 일을 했습니다. 소를 잡으면 그 세금에 해당하는 현방속을 납부했습니다. 고기를 팔 때는 한성부나 관에서 허가는 표식을 붙였고 이를 감찰하는 관원도 있었습니다. 사사로이 고기를 잡아 팔면 무거운 벌금을 징수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농사에 쓸 소 500여 마리가 매일 전국에서 도살되니 씨가 마를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1858년 충청 병영계록에서는 국가에서 공인한 푸주간 외에 민가와 교외, 강가에서 하루에도 수천 마리가 도살된다고 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잡는 것이 규정인데 많게는 한 사람이 1년에 100마리 넘게 잡았다고 하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많이 잡는데도 씨가 마르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박제가도 북학의에서 소고기가 너무 흔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 초 3만여 마리에 불과했던 소가 18세기 후반에 100만 마리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도 백정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팔아 얻는 이익이 매우 컸기에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방 수령과 하급 관리는 도살업자와 결탁해 고기를 얻었고 심지어 왕족이 백성을 동원해 몰래 소를 잡아 고기를 팔다가 발각되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는 공공연히 도살이 행해져도 수령들은 세금만 받아 챙기고 엄하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정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는 거골장, 가죽을 제거하는 거모장,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장이 있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백정은 사라졌으나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1923년에는 참다 못한 백정들이 차별을 없애달라는 형평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백정은 전시받았지만 그들 덕분에 조선 사람들은 마음 편히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잡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